네, 2부로 가시죠. 자, 2부 관련된 내용을 보시자면, 자꾸 여러분이 댓글에다 그 얘기를 올려요. 단수공천, 어저께 발표가 있었는데, 네. 거의 고민정이 들었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이 속보를 갖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도 사실은 재관둥이랑 있으면서, 최소한 100명 이상 물갈이 할 거고, 전부 다 경선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이해하겠어. 홍익표. 원내대표인데 할 수 있지. 그리고 서초을이니까 당연히 경쟁자 없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민정이 여기 왜 꼈을까? 이 부분을 놓고,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솔직히 화가 좀 납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화가 많이 나실 분은 김상진 예비 후보죠. 네. 지난번에 이제 전략 공천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선거 도와서 5선을 이겨냈고, 그리고 선거 뒷바라지까지 다 했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 못 들으신 김상진 후보 입장에서는 더욱더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생방으로 연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자칫 지금 있는 격앙된 상태에서 하는 얘기가 당에 대한 어떤 그냥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야. 당에 대한 일종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사안에 대한 재고 요청이나 재심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한 다음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공심이라든지 또 당에서 단수 공천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당에서 직접 받은 건 없고 곁으로 들리는 얘기로 일부 의원들에 대한 단수 공천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광진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가 그러면 광진이 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여론조사상으로 20% 이상 뚜렷하게 격차가 큰 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문제는 이 여론조사가 진짜 공정한 여론조사의 내용을 함의하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요, 이 광진 같은 경우에는 고민정에 대한 적합도 조사율이 27, 8%밖에 안 됩니다. 이거 같은데. 네. 이거 한번 볼까요? 서울 광진구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총선 후보로 다음 중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는 순한데고요. 505명을 조사를 했는데 500명밖에 안 했어요. 고민정이 29.8, 김상진 후보가 9.3, 그 외가 9.4고 적합한 사람이 없다가 38.7이에요. 사실은 고민정하고 김상진이 20% 이상이 난다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보다는 38%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민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고민에 문제가 있다, 찍을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점이 부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 나는 거는 맞는데. 그리고 저 정도의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지금 강변하고 계시거든요. 김상진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정이 난 데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고민정이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최고위원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고위 안에 있는 홍익표나 고민정, 그리고 거기 송기훈, 있죠? 없어요. 아무튼, 그 위에 단수 공천된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을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당에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래도 경선을 한번 붙여주면. 그렇지. 지금 당대표도 경선을 하고 있고, 대표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도 경선을 한다고 하는데, 고민정을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 거는 뭔가가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거 다 이재명이 책임져라라고 말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심위의 책임이라고 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이 결과가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거라고 치면, 현재 여론조사에 문제가 많으니 당원조사를 추가로 해본다든지, 뭔가 표지표를 넓혀서 해본다든지, 또는 재심을 통해 가지고 전원 경선에 대한 어떤 요구가, 예를 들어 나오겠다는 사람이 없어. 서초구에 나오겠다는 사람 홍익표 말고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경쟁하겠다는 후보가 있고 그에 대한 지지율이 최소한 9%, 18%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선은 해볼 수 있는, 당원 경선은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주자라는 쪽으로 뭔가 당의 결정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로 만약에 했다면 고민정, 김상진 둘 다 안 되는 거지. 왜냐면 그렇지. 적합할 인물이 없다가 고민정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이 둘 다 날려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날리고 전략공천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인물을 저기에다가 모아놓는 게 정상적인 결정이지 단수공천을 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려본 거 아닙니까? 추미애도 여기 돌려보고 뭐 한 거 아닙니까? 다? 차라리 추미애를 그냥 복귀를 시키시든지요. 단수를 줄 수가 있지, 이거? 그리고 고민정을 전략공천을 강남에다 줘요. 박지원 나오는데 거기다 주면 돼, 송파에다 주면 되잖아요. 왜 고민정한테 이러한 특혜가 갔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이 있을 겁니다. 제가 민주당을 비난하거나 지도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결정은 현재 민주당 안에 있는 많은 지지자들 안에 얘기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해명 내지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송작가TV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고민정이 사실은 그동안 낙지가 시켜서 돌란지를 했는데요. 네. 낙지가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제가 정신 차리고 저는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아나운서 할 때부터요. 저는 누가 써주는 것만 읽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 없으니까 이제는 진짜 열심히 할게요 라고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쪽에 공심이나 어디 가서 충성서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단수공천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이걸 갖고 분란의 소지를 만드는 거는 오히려 더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동안 고민정이 계속 이재명 대표 비난하는 거 뭐 대놓고 앞에서 비난하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런 거 보면 그래놓고-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대표긴 합니다만,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 나름 자신들이 메인스트림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수박들입니다. 그 적폐 세력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이재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당원들의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아이고 무셔워라, 내가 가진 기득권 다 내려놓고 찌그러져 있어야지라고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재명의 눈과 귀를 막고 팔다리를 자르고 지금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 혼자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원들, 그래서 계속해서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현역 의원일지라도 당신이 민주당이어서 우리가 뽑기는 했지만, 그래서 당신들을 믿는다는 건 아니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정 저는 단수 공천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재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적폐들의 세력이 굉장히 공고하구나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하위 20%에 들어갈 그 현역 의원들을 직접 만나고 있어요. 이거는 국진당처럼 그냥 결정해놓고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동안 애써왔고 역할을 해왔던 의원들한테 대한 예의를 지키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임재근 의원이라든지 뭐 이종걸 전 의원이라든지 뭐 전화했다고 하잖아요. 전화하고 만나고 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사실 이게 할 필요 없는 겁니다.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 규정에 의해서 당신은 현재 하위 20%에 속했고 이게 룰이기 때문에 그만두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부러 그분들을 직접 대면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진짜 하합을 위한 거죠. 그리고 저 진짜 너무 책임을 말이 안 져요. 되니까 그러면 그 적폐들의 우두머리가 문재인이다! 이런 지금 댓글 다시는 분 계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하던 시절에 어떤 꼴을 당했는지 기억 안 나요? 아메바예요? 아니 그런 기억을 좀 떠올려봐요. 아니 그런 사고 방식이면 고민정이 빨리 탈당을 해서 조국 신당에 합류를 해야죠. 안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하고 그 당시 둘 다 대표일 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아유, 진짜 화 안 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깨시민이 왜 깨시민입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을 보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깨시민 아닙니까? 이 찍은 뭐다? 가스라이팅 하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2번을 찍는 게 이 찍이고 우리는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세력마저도 꿰뚫어 보면서 설사 우리 편이랑 같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저것들은 우리 편이 아닐 수 있어 라는 걸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주시민 깨시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고민정음을 좋아할까요? 그 대놓고 앞에서 그렇게 이상한 말 많이 하고, 대표 까는 말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싫어할 거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민주당에 오래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뭐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긴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니 그리고 대표님이 실수하신 이재명 대표가 고민정을 단수공천한 게 아니에요. 아니죠. 이재명 대표가 야 누구 단수공천 줘라고 지시한 사안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치면 벌써 조중동이 써서 난리 났을 거예요. 이러한 단수공천 관련된 발표는 공심이 내지는 그 안에 있는 지금 벌레 사람들이 잡아주세요. 했겠죠. 얘는 근데 내버려두면 안 돼. 네, 그거를 갖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치게 하지 마시라는 거야. 어저께 우리가 얘기했던 조국 신당 관련해서 조국 신당 나오면 민주당이 깨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 프레임입니다. 조국 장관 관련해서, 조국 신당 관련해서 이제 창당 준비대회를 하고 있어요. 발기인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국 신당에 합류할 의사를 밝힌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하지만 1호로 현재 유력하게 짐작되고 있는 분이 이성윤 전 고검장입니다. 예? 그 얘기는 뭐겠어요? 조국 장관은요, 조국 전 장관은 반윤석열, 반검찰 독재, 검찰 독재 반대 투쟁을 위한 본인이 얘기한 그 성과와 목표를 위해서 지금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민주당에 해악이 된다라고 몰아치는 사람은요, 그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진보 유튜브 안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비난 여론을 내는 사람? 그건 지가 출마할 욕심 갖고 있는 애 빼고는 나머지 모든 평론가들이 어떤 형태든지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합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원리 원칙적인 그 논평들을 내놓고 있다니까요. 시간을 두고 고민정에 대한 문제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를, 좀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블루스카이님 말씀처럼 고민정은 개혁신당에 없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고민정은 사실 이낙연 쪽으로 따라갔어야 되는 게 맞는 사람이에요.